당신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다이어리. 바쁜 현대인들에게 다이어리는 중요한 기록 수단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다이어리에 얼만큼의 가치를 담을 수 있을까? 여기 다이어리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성공은 시대를 넘나드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수첩과 노트, 다이어리를 만드는 이 회사의 슬로건은 전설적인 노트북이다. 몰스킨은 두더지 가죽이라는 말과 발음이 같다. 언뜻 보면 일반 수첩과 다를 바가 없다. 이 평범한 수첩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몰스킨은 원래 특정 회사의 상표는 아니었다. 프랑스 파리의 여러 문구 공방들에서 만들던 검고 단순한 모양의 수첩과 노트북의 통칭이었다. 수첩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몰스킨 수첩은 점차 사라져갔으며 1985년 이후에는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워졌다. 평범한 수첩으로 사라질 수 있었던 몰스킨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몰스킨 고유의 스토리에 주목한 이탈리아의 두 사업가에 있다. 전설적인 노트로서 부활한 몰스킨은 성공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모습의 몰스킨 노트에는 예술가의 노트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사업가는 그 이야기를 이용해 몰스킨을 되살려낸 것이다. 그들은 사회 변화 트렌드에 대해 비전이 있었다. 당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창조적 그룹에 주목한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그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몰스킨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둘째로 그들은 경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었다. 결과적으로 경험이라는 가치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아직 글자가 쓰여지지 않은 책이라는 획기적인 컨셉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것은 즉 몰스킨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이었다. 이것이 몰스킨의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이다. 셋째로 그들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다 라고 말로만 떠들지 않았다. 그들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했다. 먼저 수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부여하여 대형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사고, 창의성을 표현할 제품을 서점에서 찾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카소나 허밍웨이 같은 예술적인 인사들의 사진을 매장에 내걸음으로써 매장 디스플레이에도 신경을 썼다. 이것은 몰스킨이 오랜 예술적, 지적 전통의 산물임을 간접적 행동으로서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실제로 적어넣은 창의적인 글과 그림을 2006년부터 디투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 순회 전시하고 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세 번째 성공 비결이다. 넷째로 그들은 소비자의 일부가 되고자 노력했다. 창업자들 스스로가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소비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꾸준히 여행을 다니고 글을 썼다. 이로 인해 같은 생각을 가진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네 번째 성공 비결이다. 앞서 말한 네 가지 과정들을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몰스킨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몰스킨 수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의 극중 역할은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커리어 우먼이다. 영화 다빈치 코드에 등장하는 톰 행크스 역시 그림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며 창조적 활동을 한다. 그 역시 몰스킨을 사용하고 있다. 내셔널 트레저에서도 역시 몰스킨은 주인공의 지적 활동을 돕는 매개체로 등장한다. 이처럼 몰스킨은
여러 흥행작에 등장하며 많은 예술가들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몰스킨의 그러한 행동은 전 세계 예술인들을 매니아로 만들었다. 제2의 피카소, 제2의 허밍웨이가 되고 싶거나 그들의 예술성을 담고 싶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몰스킨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이 하얀 노트에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담고 서로 공유하며 그것을 즐겼다. 그런 과정에서 몰스킨은 매니아층으로 인해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신뢰를 통해 소비자들을 팬으로 만든다는 것. 그 어떤 마케팅보다 성공적인 마케팅이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몰스킨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모방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모방은 삶의 이곳저곳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명품백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상품들, 스타를 따라하는 청소년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행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선망의 대상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모방의 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모방 심리를 가지고 있다. 선망하는 대상을 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산해내는 상품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키치이다. 사람들은 허밍웨이, 고우가 사용했던 노트를 구입하여 그 안에 자신들만의 예술작품을 담았다. 그들은 예술가들을 모방하며 스스로 키치가 되었다. 즉, 진품이 예술가의 노트라면 그 진품을 향해 사람들의 모방 욕구가 작용하여 자신만의 노트라는 키치가 탄생한 것이다. 과거 사람들은 키치가 허영과 과시욕의 산물이라며 비웃었지만 인간은 누구나 허영과 과시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키치는 절대로 무시당할 수 없으며 그 힘은 엄청나다. 짝퉁이다 라고 부정적인 시선을 던질 수만은 없다. 키치는 결국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하나의 가치 있는 문화인 셈이다. 하지만 대중들은 몰스킨을 그저 멋있고 비싸고 있어 보이는 상품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왜 대중들은 몰스킨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까? 대중들은 비싼 돈을 주고 작은 노트 하나를 구입하는 매니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키치의 파급력과 가치는 더 많은 대중들이 원할수록 커진다. 그렇다면 몰스킨은 단순히 예술가가 쓰던 노트라는 스토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몰스킨 노트 하나하나가 키치라면 일반 대중들의 모방 심리까지 자극할 수 있는 조금 더 친근한 스토리로 다가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 노트에 적는다면 연애 편지도 예술이 될 수 있고 드라마를 보다 아쉬운 결말에 낙서를 한 흔적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대중들을 상대로 그들의 창조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바보 상자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일깨우는 아이템이 되어보는 것이다. 그 취지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창조 행위를 몰스킨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몰스킨을 구매하면서 대단한 예술작품을 창조해내야 한다는 의무와도 같은 짐을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술의 귀천을 정하지 못한다. 평범한 한 사람의 작은 낙서도 몰스킨에겐 가치 있는 예술이다. 모든 크고 작은 이야기도 몰스킨 안에서는 가능성이 된다.